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기원전 360년에 아틀란티스를 처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래로 이 사라진 대륙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치즈버거를 먹었을까요? 아틀란티스가 존재하긴 한 걸까요? 불행히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종종 사라진 대륙을 발견하곤 하므로 아직도 약간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물속으로 가라앉은 세 개의 대륙을 소개합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1번 데아드리아. 가장 최근의 해저 발견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데아드리아라고 불리는 지중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대륙인데요. 아틀란티스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한때 판게아로 알려진 거대한 하나의 초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 2억 년 전 그 대륙이 둘로 갈라졌죠. 로라시아로 알려진 북반부는 훗날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가 됩니다. 지질학자들은 남쪽의 땅덩어리를 곤드와나라고 부르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대륙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프리카가 된 대륙의 일부 조각들이 방향을 바꿔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 중 가장 큰 조각이 데아드리아라고 알려진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이탈리아와 발칸 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아드리아 해와 근접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적어도 호주와 비슷한 크기의 광활한 땅을 상상하고 있다면 기대치를 약간 낮추는 게 좋을 거예요. 대륙판은 지구상 섬 중에서 가장 큰 그린란드 크기 정도지만 실제로 작은 땅덩어리들로 나뉘어 있어서 카리브해 지역 정도의 크기입니다. 데아드리아는 얕고 따뜻한 열대바다로 분리된 여러 개의 섬과 산호동굴의 집합체였을 겁니다. 데아드리아가 최초의 원시인이 지구에 등장하기 거의 2억 년 전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이 유감입니다. 하지만 수각류 공룡들이 거기서 잘 살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공룡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데아드리아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형성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럽 본토와 충돌한 후 지구의 멘틀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지구 구조판은 유럽이 위치하고 있는 곳 한쪽 아래로 가라앉았고 나머지는 남유럽과 서아시아로 퍼졌습니다. 이 지각 충돌은 오늘날 유럽의 형태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츠 모양의 이탈리아를 따라 펼쳐져 있는 아펜니노 산맥은 알프스 산맥 밑부분을 긁고 지나간 데아드리아의 마지막 잔해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잔해들은 크로아티아, 그리스, 터키의 해안선과 합쳐지게 되는데요. 즉, 우리에게 사라진 대륙의 일부에 여전히 발을 디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라앉은 땅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흔히 남부 유럽을 난장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농담이 아닙니다. 이 발견을 한 팀을 이끈 두이 반 힌스베르겐 박사는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질학적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부서지고 쌓여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히말라야 산맥과 대조시켰는데 히말라야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주요 단층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분열된 지질 체계로 뒤죽박죽입니다. 연구원들이 한때 데아드리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일부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광범위한 조사와 최첨단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먼 미래의 이 지역이 어떤 모습일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데아드리아의 일부를 발견하는 것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반 힌스베르겐 박사는 이 대륙의 일부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에는 광물 저장량이 유난히 풍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지중해 지역의 미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랜디아. 데아드리아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라앉은 대륙이지만 현재까지 사라진 유일한 대륙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라진 세계를 찾고 있는 지질학자들은 남태평양과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로 눈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양과 반지의 제왕 영화의 고향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작은 산악 국가는 푸르른 계곡과 광활한 경치 뒤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섬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광대한 해저 산맥의 꼭대기만은 아닙니다. 뉴질랜드를 다른 섬들과 달리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라앉은 대륙이 중앙 봉우리들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랜디아로 알려진 이 수몰된 땅덩어리는 비교적 최근에 태평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불과 2300만 년 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질랜디아는 6000에서 8500년 전에 호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 면적이 49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질랜디아는 호주 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데아드리아보다 훨씬 큽니다. 이 둘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데아드리아가 많은 섬으로 구성된 반면 질랜디아는 한때 완전히 물 위에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 거대한 대륙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었고 오늘날 뉴질랜드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석 기록은 심지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수위가 높아진 태평양에 삼켜지기 전에 이곳에 동물들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약 질랜디아가 어떻게든 해수면 위에 머물렀다면 그 크기와 호주와의 근접성이 다른 대륙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호주 남동부의 따뜻한 기온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온 따뜻한 물을 운반해온 동호주 해류 덕분입니다. 맞아요. 동호주 해류가 전체 대륙의 풍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만약 질랜디아가 물 위에 있었다면 동호주 해류를 막아서 열대지방으로부터의 따뜻함을 모두 독차지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호주 시드니 같은 곳이 지금보다 훨씬 춥고 건조했을 겁니다. 호주 남부 지역을 북극 툰드라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열대 천국보다는 노스다코다주의 기후와 더 비슷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빙하시대 빙하기의 한가운데서 일어났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호주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훨씬 더 추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엄청난 결과로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작은 변화를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가서 알려주세요. 3번 도거랜드. 좋아요. 고백할 게 있어요. 도거랜드를 사라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몰된 지역은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도거랜드가 앞서 소개한 두 가지와 차별화된 점은 이 사라진 대륙이 인간이 발을 디딜 만큼 최근까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수백만 년 전이 아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기원전 16,000년에 가장 큰 규모였던 이 대륙은 덴마크에서 프랑스까지 뻗어 있었고 영국 제도를 감쌀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영국과 덴마크 중간쯤에 있는 물에 잠긴 고원 도거뱅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언덕은 영국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는 드넓은 땅덩어리의 일부였어요. 현대 인류는 기원전 10,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해협 바닥에서 발견된 부싯돌과 뼈 도구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네안데르탈인들이 4만 년 전쯤에 이 지역에 거주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에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도걸랜드도 결국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랜디아와 마찬가지로 빙하가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대륙도 수몰됩니다. 이 경우 거대한 쓰나미가 한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원전 6200년경 이 지역을 강타해서 북쪽 해안선의 대부분을 집어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거뱅크는 다른 아대륙보다는 적어도 더 오래 유지됐는데요. 적어도 기원전 5000년까지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도거랜드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아마 이 목록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륙일 것이란 점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영국 작가 H.G. 웰스의 글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땅덩어리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도거랜드에 특이하게 많은 수의 개들이 서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아주 좋았겠지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른 것을 꼭 기억하세요.